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 평창동에 2,800평 정도 되는 묘지가 경매물건에 나와 있어서 그 물건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2,800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 묘지인데 우리가 평창동에 공동묘지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묘지가 경매물건 나온 건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299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산 16-3 외 EPH가 경매물건 나온 사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묘지. 토지 면적은 2,863평 정도 되다 보니 규모가 큰 묘지가 경매물건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11.19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관전평가 금액 121억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지금 2회 유찰돼서 77억 5,7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얼마 전에 한번 낙찰이 됐었다가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미납하는 바람에 다시 경매에 나온 사건인데요. 바로 2023년 2월 2일 날 81억 정도에 낙찰이 됐었던 물건입니다. 그때 당시 이찰자가 3명이 들어왔었던 물건인데요. 웬일인지 낙찰받으신 분이 잔금을 미납하는 바람에 다시 경매 물건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해서 다시 경매에 나온 사건을 재경매 사건 또는 재매각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재매각 사건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이찰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원래 일반적으로 이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다가 다시 나온 사건, 이러한 재매각 사건은 이찰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이찰에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이찰 보증금을 준비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이찰 보증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해당 물건은 최저 매각 금액 자체가 워낙 비싼 물건이죠. 77억 5,7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그 이찰 보증금만 10%만 낸다라고 하더라도 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고, 재매각으로 나와서 이찰 보증금을 20%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15억 정도 되는 이찰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참 특이하게도 원래 이렇게 재매각으로 나온 사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 비고란에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있게 되고요. 재매각 명령 사건이기 때문에 이찰 보증금이 20%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해당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네요. 아무래도 해당 물건은 이찰 보증금 자체가 워낙 비싼 물건이다 보니 재매각 명령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찰 보증금을 20%를 내라고 하는 특별 매각 조건은 안 붙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찰 보증금이 10%인지 20%인지를 확인해서 이찰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 매각 조건에 이찰 보증금이 20%라고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찰 보증금은 10%만 준비를 해도 되는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면 해당 토지는 2,863평 정도 되는데 그 최저 매각 가격이 77억 5,700만 원 정도 수준에 나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토지 평당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거냐? 바로 270만 원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토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창동의 토지 시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에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과연 해당 통에는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그리고 묘지는 얼마나 많이 소지하고 있는 땅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수풀이 우거진 자연린 상태로 보이는 토지가 경매물건 나온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은 펜스가 둘러져 있긴 하지만 전혀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펜스가 둘러져 있고 예전에 한번 개발 한번 진행하려고 했었다가 웬일인지 개발이 안 됐던 그런 땅처럼 판단이 됩니다. 그 토지 내부 사진 한번 봐보면은 완전히 임야죠, 임야. 임야에 대한 형태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 분명히 지목이 묘지라고 나와 있었는데 분묘는 확인이 안 됩니다. 분묘는 확인이 안 되고 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같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의사항이 있죠. 분묘 소재 여부는 불분명하고 분묘 소재 시 분묘 계획경 성립 여지가 있음. 매수 희망자는 별도 확인 후 이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죠. 지금 현재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묘를 확인하지 못했고 혹시라도 분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찰하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예전에는 분묘가 소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은 투자 기피 대상 중에 첫 번째였고
만약에 그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권리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엔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분묘기지권이 해결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분묘에 아무리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는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한테는 지료를 지불해야 되다 보니 그 지료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묘기지권도 소멸하게 되겠죠. 여전히 분묘기지권 머리 아픈 권리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 해결 방법이 다소 수월해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묘지가 많이 소지하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땅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지금부터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양도를 한번 봐보면은 저 빨간 색깔 빛깔로 되어 있는 토지 전체가 경매목권 나온 사건이고요. 첫 번째 해당 지역은 평창동이라고 하는 거죠. 면적이 굉장히 큰 토지가 경매목권 나와 있는데 해당 빨간 색깔 빛깔로 나와 있는 토지 남쪽 북쪽으로 도로가 접해져 있는 토지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맹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축 허가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땅인데 과연 어떤 용도 지역에 들어가 있는 땅인지 그 토지 이용 계획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같이 한번 봐보니 그 용도 지역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해당 땅은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고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주거 지역은 세 가지 용도의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용 주거 지역, 두 번째가 일반 주거 지역, 세 번째가 준 주거 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용적률도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 내에서 용적률이 가장 낮은 용도 지역이 바로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그 최대 용적률은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대치가 100%라고 하는 거고요. 그 시도 조례에 따라서 허용되는 한계 용적률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가 제한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거 위주로 해서만 지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근린생활시설 같은 게 허가가 잘 안 나오고요. 특히나 뭐 유흥업소나 뭐 소리가 시끄럽게 날 수가 있는 그런 상가들 이런 것들은 다 허가가 안 나오는 데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 주거 지역은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용도 지역은 아니지만 주거 지역으로서 굉장히 쾌적하게 조용히 살 수가 있는 동네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특히나 고급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 물건에 나와 있는 종로구 평창동 또는 뭐 성북구에 가보시면은 선북동, 그다음 용산에 가보시면 한남동 이런 동네들이 바로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고급 저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 동네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평당 27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금액이 저렴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창동 지역의 인근 토지 시세는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나와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평당 270만 원 정도 수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반의 반값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또 추가적 용도 지역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토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축사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당연히 평창동에 축사를 지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상대보호구역하고 절대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인근에 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같은 게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해당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시설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대공방호 협조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공방호 협조구역은 건축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지을 때는 그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해당 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해당 토지는 수도권 전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다.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 지역까지를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 뭐 공업용 오피스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나
폐기물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차피 이 지역은 고급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는 나오지가 않는 땅이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토지는 평창동의 단독주택 정도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땅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단독주택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따른 건축 규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평당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아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땅처럼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창동에다가 땅을 사실 때는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 내용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원형 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 택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택지로 분양받았던 땅이나 지금 현재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지금 현재는 마치 임야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땅, 그런 땅을 갖다가 원형 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로구 평창동에는 예전에 원형 택지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하나하나 고급 저택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부촌으로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원형 택지가 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였었는가? 이 평창동에 있는 원형 택지들은 1971년도, 1972년도에 정부에서 분양을 했었던 택지들입니다. 처음에 택지를 분양했을 때는 자연을 너무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주택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서울시에서 2000년 7월에 자연을 너무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와 녹지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이 원형 택지 지역들 내에 경사도가 20도 이상 올라간다던가 임목 본수도가 51%가 넘는 원형 택지를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놓게 되게 되는데요. 임목 본수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 땅 전체 면적에서 임목이 지어져 있는 면적이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거를 임목 본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건이 넘어가는 땅이라고 하면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인 거랑 똑같이 개발을 못하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평창동의 원형 택지로 들어가는 땅들은 그 경사도랑 임목 본수도가 그 기준치를 넘어가는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택지는 분양을 받았는데 그런 개발 규제가 걸리다 보니까 장기간 건축 허가를 내주지를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다는 거죠.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2000년 사이에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은 이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었는데, 나대지 상태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개발을 못하는 땅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땅들이 이 원형 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창동 주민들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겠고 계속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원형 택지에 대한 규제가 2014년도에 풀리게 되는데, 그 풀리게 된 게 바로 어디까지만 풀리게 되냐면은 삼복도로 하단까지만 원형 택지에 대한 규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는 고급 주택들이 많이 신축 허가를 낼 수가 있었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삼복도로 상단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그 규제 지역이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평창동에 땅을 사실 때는요, 이 삼복도로 상단에 들어가는 땅은 만약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그럼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삼복도로 상단은 어디 지역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저 북한산 자락 바로 인근에 있는 요 도로의 상단을 갖다가 삼복도로 상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단에 소지하고 있는데, 바로 북한산 자락 바로 인근에 소지하고 있는 대지를 혹시라도 투자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 임목 본수도하고 그 다음에 경사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물건을 덜컥 샀다가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사셔야 됩니다. 종로구 의회에서 저 삼복도로 상단에 있는 토지의 원형 택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안건을 올린 상태인데, 아직 확정적으로 풀려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근데 해당 토지는 예전에 원형 택지로 들어가는 토지는 맞았지만 지금은 삼복도로 하단으로 들어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규제가 다 풀렸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토지이용계획원에 보셨을 때 그런 규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잖아요. 이 땅은 예전에는 원형 택지로 들어가 있었던 땅이고 워낙 수풀이 우거져 있었던 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막상 현대에 가보시면 경사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4년 이전까지는 개발을 못했었던 땅인데 그 이후에는 규제가 풀려있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 부담되는 면적이긴 하지만 평당 단가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 정도밖에 안 내려서 나와 있는 땅인데, 해당 토지는 왜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다 미납까지 하게 되고 두 번이나 유찰돼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이 토지가 처음 경매가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나왔다가 낙찰이 됐었던 물건입니다. 그때 당시 낙찰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 사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같이 보시면 2013 타경 267 상권번 사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 존별은 묘지, 그 면적은 2,863평, 똑같죠? 2014년도 당시에는 100억에 감정평가 받아서 나왔다가 그때는 3번이나 유찰됐었네요. 3번이나 유찰돼서 낙찰이 얼마에 됐었냐면은 70억에 낙찰이 됐던 사건이다. 그때 당시에 낙찰받은 데가 주식회사 상진개발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시에 70억의 낙찰을 받았던 사건이다. 일단 예전에 낙찰받았을 때는 낙찰 금액을 차순위보다는 좀 비싼 금액에 낙찰받긴 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개발하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개발 사업을 하려고 낙찰을 받았었던 물건이었겠죠. 해당 토지의 원형 택지는 맞으나 그 삼복도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죠. 2014년도에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2015년도에 낙찰받았을 때 당시에는 그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었던 땅이었다. 그건 이제 그거 알고 낙찰을 받았겠죠. 2015년도에 낙찰을 받은 토지인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8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죠. 과연 왜 개발을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을 땐 여기 이제 펜스가 둘러져 있었고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서 있었던 그런 땅인데 예전에 이제 펜스 같은 게 둘러져 있지 않았었죠. 다음 사진 한번 봐보면은 이 내용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안반이 소재하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안반이 있는 땅이나 지하를 파봤는데 안반이 나오는 그런 토지라고 하면은 개발 사업을 할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토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안반을 깨서 공사를 하는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물건은 그 평창동에 부자들만 사는 동네고 그 바로 옆에 고급 저택들이 따다따다따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저 안반을 깨서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이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저 안반이 소재하는 이유 때문에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예전에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려고 PF를 일으켰던 현장들이 요즘엔 조금 많이 부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전보다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금리에 대한 부담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 토지를 갖고 있었던 그 개발회사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당 토지는 평창동에서 대로변에서 올라가는 그 초입에 소재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경사가 그렇게 뭐 급속하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평당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땅이긴 하지만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유찰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더 추가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이 유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평창동의 묘지가 경매로 나온 사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평창동에는 여전히 개발이 규제가 되는 원형 택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토지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해보고 구입을 하셔야지 손해를 안 본다는 사실을 반드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